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꼭 알아야 할 매일매일의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하루하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계속 바뀌는 분위기가 지금의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잔뜩 흐리더니 오늘은 좀 맑네요. 다행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경제 김영규 기자님의 이번엔 13조 터졌다. LG엔솔 일주일 만에 또 잭팟입니다. LG엔솔이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인 포드로부터 13조 원이 넘는 상용차용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지난 8일 벤츠와 수조원 규모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공급 규모는 109GW시로 LG엔솔이 따낸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계약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75GW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34GW시 이렇게 두 건으로 이루어졌고, 지난해 두 회사가 추진했다가 접은 튀르키예 합작 공장 물량에 신규 물량이 추가된 겁니다. 해당 물량은 전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으로 유럽 전기차 판매 둔화로 떨어진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을 드디어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폴란드 공장의 떨어진 가동률이 LG엔솔 실적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수주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번 계약이 셀뿐만 아니라 모듈까지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포드는 해당 물량을 자사의 전기밴인 이트랜짓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는 유럽의 보조금 축소 탓에 이트랜짓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2030년 유럽 상용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전망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 운행거리가 길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 단가도 높고 계약 기간도 길어 수익성이 좋습니다. 앞으로 매년 36%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LG엔솔이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데일리 박민 기자님의 전기차 포비아 넘는다, 현대차그룹, LG엔솔 등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입니다.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포비아가 커지면서 앞당겨서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인증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LG엔솔 등 민간 기업도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 인증제를 2003년부터 시행해 왔었는데요. 그걸 20년 만에 폐지하고 정부 사전 승인 방식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국토부의 인증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자신의 차량과 배터리가 안전하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의 차별을 두는 명분이 되기도 하겠죠.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고성능의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면 말이죠. 이번 인증제가 중국산 저가 공세를 이겨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 이용욱 애널리스트님의 삼성 SDI 리포트 유럽의 부진을 미국에서 만회 기대입니다.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이 그렇지만 삼성 SDI도 주요 고객형 출하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이죠. 3분기 실적은 매출 4.1조 원, 영업이익 124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는 BMW, 아우디, 그리고 리비안으로 2023년 이들의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BMW, 아우디양 출하가 2분기에 급감한 이후 3분기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리비안도 배터리 재고가 높아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출하 공백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이 조기에 가동돼서 AMPC 효과가 기대되고, GM과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합작법인을 계획 중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업황 회복세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2025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무엇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38%로 2017년 수준까지 하락했고 밸류에이션도 2025년 기준 PER 12.1배, EV 에비타도 7.8배로 역사적인 하단 수준입니다.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물론 업황 회복, 미국 선거, 정책 변화 등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업종 내에 가장 편안한 선택지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전망했습니다. 2차전지 섹터 내에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 SDI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동아일보 조은하 기자님의 저가인 저가로 유럽 대 중국 파리 전기차 대전입니다.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인 파리 모터쇼가 14일 개막했습니다. 여기서 유럽 시장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와 안방을 지키려는 유럽 자동차 브랜드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는데요.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린 2024년 파리 모터쇼에는 비아디, 샤오펑, 훔치, 상하이 자동차 등 중국 완성차 브랜드만 9곳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20%가 중국 브랜드일 정도로 역대급 규모죠. 비아디의 스텔라리 부사장은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비아디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3%라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비아디의 모델들을 보면서 행사장 곳곳에서 훌륭하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요. 이제 단순하게 그 저렴한 가격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많이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저렴한 신차들을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체코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는 신형 엘로크를 4,890만 원에 출시해 강조했고 프랑스의 국민차 브랜드 푸조의 린다 잭슨 CEO는 전기차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전역 80만 곳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패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부각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와 관련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는 점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르노, 푸조 등 자국 브랜드 전시관을 직접 찾아 어려운 시기에 프랑스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관세 부과는 정상적이다라고 말했으며 유럽 연합 당국자는 관세 부과를 이달 말 실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 제조사들은 유럽에 공장을 설립해 우회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보다 유럽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치열하게 진행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그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